안녕하세요, 허델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보랏빛 소가 돼서 0에서 바로 1만으로 점프하는 방법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좀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이 두 개를 아예 별도로 두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같이 병행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전에 유튜브가 어떻게 영상을 확산시키는지에 대해서 대충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건데 이게 오피셜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세상에는 되게 많은 대중들이 있어요. 여자, 남자,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학생, 대학생, 직장인, 사업가, 그리고 관심사도 다 다르죠. 좋아하는 유튜버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대중들이 있는데 여기서 허대리 영상이 뿅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 대중들 중에서 허대리 영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일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상이 점점 조회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튜브가 무슨 짓을 하냐면은 유튜브에 제1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유튜브에 더 오랜 시간 남아있게 하자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은 유튜브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30대 남성이면서 직장인이다 라는 정보를 취합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30대 남성이면서 직장인한테 이 영상을 보여주면은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중들 속에서 내 영상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요. 찾아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브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허대리의 1번 영상을 좋아했다면은 허대리가 올린 3번 영상도 좋아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저를 구독한 사람 중에서 제 영상을 놓친 게 있다면은 그것을 계속 보여주죠. 우리 구독했을 때 그 유튜버의 6개월, 9개월, 1년 전에 영상 막 계속 보여주잖아요. 아직 안 본 거면은. 그런 원리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구독자와 유튜브 간의 친밀함을 계속 만들어줘요. 유튜버 입장에서는 약간 충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 원을 더 진한 색깔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유튜브에 오랜 시간 계속 머물게 하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확산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한 번에 제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을 다 찾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보여줘요. 이제부터 이거를 그냥 파도라고 부를게요.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회수가 한 80만 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올리자마자 바로 막 고속으로 80만으로 간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큰 5번의 파도를 거쳐서 이건 데이터가 제가 지금 1월까지만 끊었는데 지금 5월이니까 여기 몇 번의 파도가 더 쳤었겠죠? 이 여러 번의 파도를 지나오면서 그렇게 80만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영상을 처음 딱 올리면은 이게 처음 올린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조합해서 허대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좀 많이 잡아놨을 거잖아요. 네, 그걸 바탕으로 이 영상이 올라왔을 때 추천을 해줍니다. 저를 구독하지 않았지만 그 데이터에 좀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허대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30대 남성 직장인이다 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어서 이 영상이 올라올 때 제 걸 구독하지 않았지만 30대 남성 직장인인 사람은 이 영상을 좋아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들한테 열심히 보여주죠. 그래서 그들을 다 찾아내서 어느 정도 소진을 시킵니다. 그걸 이제 모수라고 부르는데 모수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추천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차츰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파도가 칠 때 여기서 또 모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데이터를 누적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허대리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30대 남성 직장인이었어 라고 하면은 이 첫 번째 파도로 인해서 또 얻은 데이터가 허대리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30대 남성 직장인이고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은 신사임당이야 라는 데이터를 찾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두 번째 파도, 세 번째 파도, 네 번째 파도, 다섯 번째 파도를 계속 만들어 가는데 이 파도가 칠 때마다 유튜브는 계속 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데이터를 누적해서 만들어 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30대 남성 직장인, 두 번째 파도에서는 30대 남성 직장인이면서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구독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그 앞에 것들 플러스 자청 채널 구독하고 있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이 영상을 좋아할 것 같은 사람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죠. 아까 우리 전체 대중에서 내 영상 좋아할 것 같은 사람 계속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죠, 구글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도가 치면서 이제 확산이 됩니다. 이런 이제 기본 지식을 알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영상을 확산시키는지 대충 알았어요. 이제 이거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 알아볼게요. 이 영상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 확인할 건데, 이 영상은 제가 첫 번째 올렸던 영상이고요. 0에서 지금은 조회수가 43만이죠. 43만까지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급상승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의 데이터를 보시면은 2월 1일에 처음 올라갔고, 이게 쭉 시간이 지나다가 거의 한 달이 좀 지나서부터 갑자기 폭풍 성장을 하게 되죠. 갑자기 급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 폭풍 성장을 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앞에 것들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영상이 올라갔던 2월 1일부터 3월 11일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날짜를 조정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급성장한 시기고요. 이 사이에 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의 트래픽 소스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탐색 기능이고 두 번째는 검색이에요. 이 두 가지는 뭐냐면은 이 영상이 확산되는데 거의 절대적인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은 90%가 넘죠? 거의 대부분 이 두 가지로 유입이 돼요. 그 중에 탐색 기능은 뭐냐? 흔히 우리 말하면 홈 화면에 뜨는 거예요. 유튜브 앱 키면은 바로 보이는 화면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홈 화면인데, 거기는 내가 구독하건 구독하지 않건 괜찮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면은 계속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압도적으로 큽니다. 제 채널에서도 거의 트래픽의 80%가 이 탐색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검색인데요. 검색은 말 그대로 어떠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내 영상을 들어오는 그 수를 이야기해요. 자, 일단 이 두 가지 알아두시고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은 저는 총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검색, 두 번째는 외부 트래픽, 세 번째는 광고. 일단 검색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 영상이 0일 때 저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이 제 영상을 볼 수 있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흔히 상위 노출이라고 하죠. 그럼 상위 노출은 어떻게 해요? 그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요. 영상 계속 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개념부터 얘기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제 영상을 클릭하고 오래 시청을 하면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키워드와 이 영상이 매칭이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더 상위로 올려줍니다. 근데 반대로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기대와는 다르네 하고 나가버린다면요, 유튜브는 이 키워드와 이 영상이 맞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검색 순위 저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2월 1일에 올렸죠? 검색이 9명 들어왔어요. 직장인 투잡이라고 쳐가지고 9명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날 9명이 들어왔죠? 세 번째 날 5명 들어왔고요. 네 번째 날 6명 들어왔고, 다섯 번째 날 갑자기 71명이 들어왔어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은 이 앞에서 9명,
9명, 18명, 5명, 23명, 29명. 이 29명의 데이터를 본 거죠. 이 29명이 직장인 투잡을 검색하고 제 영상을 꽤나 오래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 키워드랑 이 영상이랑 좀 매칭이 좀 잘 되는데 하면서 상위로 좀 띄워준 거죠. 이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장인 투잡 검색했을 때 한 6번째, 8번째 뭐 이렇게 떴던 것 같은데 이때부터는 한 3, 4번째에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검색에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드라마틱하게 달라지지 않아요. 검색량이. 당연히 그러겠죠?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어떤 이슈가 있지 않은 이상 늘지 않으니까 꾸준하게 이 검색을 통해서 영상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확보를 하다 보면은 유튜브는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을 계속 찾아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이 영상을 보러 오는 거지? 이 사람들의 특징들을 계속 찾아낸다는 거죠. 아까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러다가 이 시점 있죠? 이때부터는 갑자기 탐색 기능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직장인 투잡을 검색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봤더니 30대 남성이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그리고 좋아하는 채널은 신사임당이고 주로 검색하는 키워드는 이런 거다라는 데이터들을 계속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설을 하나 세운 거죠, 유튜브가. 직장인 투잡을 검색하지 않아도 신사임당 채널 구독하고 30대 남성이고 직장에 다니면은 이 영상을 볼 확률이 크겠구나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추천을 해주기 시작해요. 직장인 투잡을 검색하지 않아도. 그래서 한번 추천을 해봤더니 사람들이 곧잘 봐요. 곧잘 봐서 한 번 더 할까? 더 할까? 더 할까? 더 할까? 하다가 야 이거 된다 하고 빵 터트린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정리하자면은 유튜브는 이런 로직으로 떡상을 시킨다. 잔잔한 유저들로 데이터를 만들어 가고 그 데이터, 그러니까 유저들의 공통점을 계속 발견을 하고 그 공통점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다 싶으면은 구독이나 검색을 해서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영상을 보여준다. 그게 홈 추천, 탐색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해 가셨죠? 이해가 안 가시면은 제가 더 자세히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지금 3번째 찍는 건데 첫 번째 해서 한 30분 동안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누른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아까 우리 해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상위 노출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목과 본문에 해당 키워드를 넣으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발견한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그냥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정보예요. 오피셜하게. 근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은 유튜브 알고리즘과 검색 시스템,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약간은 좀 큰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보시면은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좀 발견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염두해야 될 것이 있는데 키워드마다 경쟁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루에 5,000번 검색되는 단어랑 하루에 50번 검색되는 단어, 이 두 개 중에 당연히 5,000번 되는 키워드의 경쟁 강도가 심하겠죠. 그래서 그만큼 진입하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부터 투잡이라는 키워드만 써서 진입하려고 했으면은 이런 데이터가 모이는 시간이 너무 길어졌을 거고 어쩌면 안 모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직장인 투잡이라는 키워드를 썼고 지금은 그게 핫한 키워드긴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키워드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쪼개서 먼저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네, 블로그
키워드 마케팅 이런 게 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도 키워드 검색 걸리는 거 다 이런 로직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되게 단순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콘텐츠에서 갈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키워드, 어떤 키워드를 먹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저는 그냥 감으로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어떤 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툴이 튜드버디라는 툴입니다. 여기서 확장 도구에서 키워드 탐색기, 이거 지금 번역돼 있어서 이렇게 한글로 뜨는데 원래 영어로 떠요. 확장 도구에서 키워드 탐색기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네, 여기서 투잡 이렇게 쳐볼게요. 그랬더니 불쌍한 키워드래요. 불쌍한 게 뭐냐면은 자주 검색되는데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얘기했던 직장인 투잡 이렇게 쳐볼게요. 요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럼 요걸로 진입하면은 좀 어렵겠죠? 그러면은 대학생 투잡 이렇게 쳐볼까요? 요거는 아까보다는 좀 괜찮은데 근데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검색 가치가 충분하지 않대요. 검색량 자체가 좀 많이 적은 모양이에요. 이런 거는 뭐 먹어봤자 그렇게 뭐 의미가 크진 않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직장인 투잡은 좀 셌으니까 직장인 부업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는 되게 좋다고 하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데 어느 정도 검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영상을 낼 때 직장인 부업이라는 키워드를 제목과 본문에 그대로 넣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을 더 많이 시킬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튜드버디가 정말 정확하게 작동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감으로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쓰고 있고요. 또 키워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키워드 툴이라는 거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직장인 투잡이라고 검색하면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아내는 거죠. 이거는 유료 결제를 해야지 이 숫자를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뭐 어느 정도 검색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유료 결제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한 10만 원 정도거든요, 한 달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컨설팅도 하고 뭐 교육도 하고 해야 되니까 저는 쓰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한 달 쓰고 많이 안 쓸 것 같아요. 어차피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시키는 전략이 초반에만 좀 유효한 거라서 치킨 5마리 값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외부 트래픽 이용하는 겁니다. 외부 트래픽. 이것도 뭐 같이 병행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 영상을 좋아해 줄 것 같은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를 찾습니다. 뭐 네이버 카페라든가 페이스북 그룹이라든가 뭐 카카오 오픈 채팅, 네이버 밴드, 다음 카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내 영상을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홍보라는 말 대신 추천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입하자마자 무턱대고 제가 만들었으니까 보세요 이러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바로 강퇴당합니다. 제가 운영자여도 강퇴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도움되는 추천을 해주세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쓰지도 마시고 그 해당 커뮤니티의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뭐 가짜로 활동하라는 얘기 아니라 여러분 어차피 그 주제에서 다룰 거면은 그 주제에 대한 공부나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잖아요.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커뮤니티 분위기도 파악하시고 인사이트도 수집하시고 진짜 활동을 하세요. 그러다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렇게도 쓰지 마시고 영상을 막 쫙 캡처를 해가지고 진짜 포스팅 자체로 유용함을 주고 더 많은 정보는 영상에 담았으니까 진짜 보실 분만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막 낚시하듯이 내 채널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카페에 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이 말을 했다고 해서 여기저기 카페에 막 무분별한 홍보 활동 제발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그런 홍보 활동은 여러분한테 도움도 안 돼요. 그 사람들 들어와서 에이 아니네 하면서 다 나가잖아요. 그거 데이터 오히려 혼동시킨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진심으로 유용한 컨텐츠를 만드시고 진심으로 추천을 해주세요. 또 뭐 커뮤니티가 아니더라도 유명 유튜버의 영상에 댓글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 채널에도 유튜버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죠. 이렇게 비슷한 주제의 유튜버의 영상에 부지런히 댓글 다는 것이 사실 제가 그 방법으로 성장한 케이스는 아니라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너무 내 채널로 오게끔 막 유도하는 듯한 댓글을 달면요. 오히려 비호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성실하게 그 채널의 구독자로 활동하시고요. 괜히 비호감 찍히면은 그 사람이 내 채널 들어와서 영상 클릭하고 보지도 않고 싫어요 버튼 누르고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댓글에 링크 달면 안 됩니다. 이게 유튜버가 지우는 게 아니에요. 스팸 처리가 됩니다. 그냥 알아서 유튜버에서 스팸을 처리해요. 뭐 같은 내용으로 여러 유튜버들한테 달아도 그런 게 스팸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에이 그럼 내 채널 뭐 홍보도 하지 말라 하고 링크도 못 달게 하면 그럼 내 영상 어떻게 보여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있는 게 채널명입니다. 사람들이 채널명과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호기심을 느끼고 뭐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클릭해서 들어오면 바로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채널 아트가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핵심적인 문구 있죠. 보통 뭐 캐치프레이즈라고도 부르는데 거기다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월급만 바라보고 살 것 같냐? 라는 적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딱 한 줄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입이 될 수 있는 건데 간혹가다 뭐 조회수가 높은 영상에 뭐 상단 고정이 되거나 베풀이라 되면 좀 꽤 많은 관심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꾼들. 모든 댓글에 막 관심 가지면서 댓글 달아주고 막 간혹가다 계정을 돌려 쓰는지 댓글을 달자마자 순식간에 막 좋아요 5, 6 막 이렇게 찍히는 댓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짓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유튜브가 좀 어뷰징이라고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채널 안에 어떤 콘텐츠가 담겨 있는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빠지니까 되게 무의미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이런 꼼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성실하게 여러분의 컨텐츠 질을 높이면은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요거는 진짜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쏟지 마시고 저라면은 댓글 달고 막 이럴 시간에 콘텐츠에 더 집중해서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저는 초기 성장할 때 뭐 댓글 이런 거 하나도 안 달았었거든요. 그냥 콘텐츠 자체의 질 높이면은 알아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요 방법을 그래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조회수 영상을 조금이나마 1, 2 뭐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광고입니다. 광고는 그냥 말 그대로 광고예요. 구글 애즈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구글 애즈. 여기서 돈을 주고 그냥 내 영상 홍보하는 거예요. 가끔 뭐 영상 시청 전에 연관 동영상 근처에 막 광고라는 글씨가 붙어있는 영상들 보이잖아요. 다 그겁니다. 이게 좋은 게 일일 예산으로 집행하고 타겟팅이 굉장히 세밀해요. 세분화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정확하게 찝어낼 수 있습니다. 세팅 방법은 이제 구글 애즈 한국이라는 이제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여기에 그 사용법이 좀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근데 광고를 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이 호불호가 있는 영상을 광고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콘텐츠는 되게 강하게 후킹이 되죠. 근데 맥락 없이 콘텐츠만 본다면은 사기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카드뉴스 디자인할 때 도움되는 상업적 무료 폰트 8가지 이런 것처럼 누가 봐도 도움될 만한 콘텐츠를 광고로 띄우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을 좀 병행하시면 되고요.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이 짱이다. 검색해서 들어오게끔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 가시고 검색 데이터 만들고 데이터는 뭐 구독자겠죠? 이 구독자를 기반으로 성장. 어떤 구독자면은 시드 구독자죠. 시드 구독자. 요런 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콘텐츠 싸움이다. 이거 뭐 암만 해봐야 콘텐츠 별로면은 사람들은 구독할 이유가 없죠. 자, 요 방법들 좀 알려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얘기가 막 공식적인 룰은 아닙니다. 룰은 아니고 그냥 제가 사용했던 방법이고 저한테만 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막 실행해 보시면서 자기만의 법칙을 찾아가세요. 그게 또 노하우가 됩니다.